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SEC의 ETF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비트코인 ETF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일단 해당 개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의 GBTC라는 신탁 형태의 투자 상품을 운영 중인데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ETF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을 시키고요. LP 물량을 운영을 해서 괴리율이 발생을 해도 대응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정 가격이 $10면 $10보다 비싸면 LP 물량을 매도를 해서 운영하는 BTC를 늘리고 적정 가격보다 낮아지면 운영하는 BTC를 매도해서 저렴해진 ETF 상품을 바이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는데요. GBTC가 ETF와 다르게 운영 자금이 늘어나는 것만 가능하고 비쌀 때 GBTC를 찍어내서 매도가 가능하지만 쌀 때는 대응을 못하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좀 생긴다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엄청난 수량의 비트코인이 그레이스케일에 묶여서 상승장이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반대로 오히려 GBTC가 마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인정해 줬다가 자산 융통이 안 되어서 관계사 DCG, 제네시스 이런 쪽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죠.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 저자의 기준점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묶여있던 그레이스케일 BTC가 시장에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한 관점으로 좀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써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이 매우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과 생각이 같아서 이분 내용을 발췌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닉네임 식샤님께서 써주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간단히 말을 해서 SEC 거부 이유가 불충분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SEC 주장 일관성이 부족했기에 거부 명령을 무효화하고 검토 요청을 승인한다라는 골자였다. 그래서 SEC의 그동안 반려해왔던 논리와 주장을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걸 딴지를 걸고 만약에 된다라고 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우회해서 이게 이제 되지 않는 거지 법적인 내용 기반에서에 따른 문구 결과문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되었으니 ETF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되고요. 법원이 됐으니 조금 더 유리한 평가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 나머지 있는 ETF들도 좋은 효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머지 블랙록 외에 나머지 뭐 비트와이즈, 바네크, 뭐 발키리, 뭐 인베스코 등등 남아져 있는 이런 ETF에 좋은 영향성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또 반대로는 이걸로 인해서 SEC가 거부 명령권을 우회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도 계속 시간 끌기로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권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분위기로는 중립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이제 주요 골자가 중요하겠죠. 과연 누가 GBTC 제일 많이 들고 있냐? 아크누나, 그 다음에 블록,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에서도 뭐 보게 되면 뒤에도 좀 있는데 물량이 좀 적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21년도 업데이트 구간이라서 지금은 조금은 다릅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좀 많이 샀습니다. 평단을 낮추기 위한 전략도 있기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GBTC를 좀 많이 모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도 막판까지 계속 스파트를 끊으면서 엄청나게 매입을 했습니다. 23년도에도 조금 더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 달러 GBTC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단계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잘 풀려서 풀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해당에 있는 이런 기업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같은 방향성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부분과 추정해서 더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블룸버그, SEC, 그레이스케일의 45일 이내 법적 전원 합의체 심리 요청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 내용 문구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 내용도 45일 이내에 심리 요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심을 통과했다고 해도 2심 불복해서 2심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심에 있는 내용이 변한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에 대한 내용은 거의 그대로 수용이 된 상태에서 불복 요건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GBTC 할인율이 빠르게 축소한다라는 말은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만 대부분 누군가는 해당에 있는 형태로 접근하려고 하는 자들이 꽤 많다, 또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번 GBTC에 있는 영향력이 이게 ETF로 갔었을 때에 따른 영향력으로는요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보다 규모가 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GBTC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장 거래량이 22년도 6월 이후 최대치까지 늘어났다는 점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재미난 거는 아무래도 여기서 얽혀져 있는 DCG 내용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제미니가 DCG 설립자에게 제네시스 부채 구조 조정에 대한 합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USD 상당 금액의 70에서 90%를 디지털 자산 명칭의 현물 기준으로 65에서 90%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에 따른 분위기도 이런 내용이 나와주니까 시장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로 장중에 15%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추가적인 9월, 10월 소식도 있는데요. 서클과 관계도가 좀 깊죠. USDC에 따른 역할로 폴카닷과 니어가 이번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위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라인서스를 취득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어야 이제 그때 또 소식이 하나 둘씩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매우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금 관련 이야기와 이제 BUSD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 관련 이야기에서 2003년도 ETF가 승인된 이후 단 한 번도 역행했던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아마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넌 그 근거치가 무엇이냐? 해당에 있는 지갑으로 다 이동을 한 뒤에 지갑의 이동률을 보한다고 하면 평균 6개월 추이로 본다고 해도 거의 50% 이상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해당에 있는 시장의 조정폭은 크게 나올지언정 그 조정폭도 한계, 가격의 한계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는다 라는 걸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이제 PUSD는 24년도에 지원 중단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요, 현재 코인맥 마켓캡 기준으로 시총 규모로만 본다라고 하면 23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23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PUSD에 있는 시가총액이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이걸 누가 흡수를 할 거냐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어떻게 보면 이 트루 USD가 좀 더 많이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계도가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볼 필요성이 있겠죠. 반면에 뭐 29일 기준점으로는 거의 뭐 변동사항이 거의 없긴 했습니다. 그러면 29일의 테더 기준으로 급등했던 시점으로 자금이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오히려 어렵고요. 그 다음에 USDC를 한번 찍어볼까요? USDC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USDC 쪽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냈냐? USDC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영향을 주었다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저 BUSD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자금이 좀 변화점을 준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트코인 자금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트루 USD나 아니면 테더나 뭐 USDC나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좀 보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줄 수 있는 형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딨냐? 자료가 어딨니? 이 마켓의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따른 이 BUSD에 있는 이 마켓이 아마 줄어들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BNB 쪽이나 아니면 저는 오히려 트루 USD 이쪽 마켓풀이 유동성이 좀 많이 넘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지금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워낙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BNB에 있는 쪽도 요즘 들리는 말로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좀 더 쳐내고 BNB를 좀 해증하려고 하는 형태로 지금 가격 방어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뭐 아예 뭐 적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빼서 여기 좀 메꾸고 나머지 쪽으로 좀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유동성 변화 추이에 따른 알트코인 변동폭도 매우 클 수 있고요. 종료되는 시점에 클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수혜가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수혜로 인해서 아마도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비스 종료 일자가 또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 내용 조금 더 길어지는데 3분 안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에도 나쁘지 않았던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었는데요. 8월달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106으로 수치가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부분의 이직 보고서도 실제 추이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 줌으로써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채용이 잘 안 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은 기록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리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따른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형태로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소비에 있는 패턴이 약간 좀 더 어느 정도까지는 형성이 되어 주어야 되냐면 과거 15, 16년도에 거의 평균치까지는 이제 도래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 준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형성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아시아 쪽도 나쁘지 않았던 부분이, 전반적으로 아시아장도 좀 나쁘지 않았던 건 중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게 부동산 부양을 위한 촉진제로 이번 정책을 좀 펼쳤다라는 점이 매우 큰 영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9월달 거는 대부분 안 봅니다. 거의 뭐 동결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11월 달에 있는 올해 마지막 메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결 54%, 0.25 40%, 그리고 5.75에서 6%, 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게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 이제 9월 곧 됩니다. 9월 나스닥, 비트코인 여전히 무덤이었는데 과연 진짜 첫 스타트부터 끝날 때까지 9월 어떻게 이력이 남을지 이것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해칭 해칭 거래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좀 검사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홍콩 달러에 있는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내려갔었을 때 비트코인은 또 약세를 보여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여주는 형태로 홍콩 달러가 유지가 되었을 때 과연 비트코인 같이 따라갈 거냐, 약세를 보일 때 같이 따라갈 거냐 아닐 거냐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